IT 기업 테크솔루션의 개발팀 부장실에는 오늘도 여느 때와 다름없는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모니터 앞에서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점검하며 커피 한 잔을 천천히 마시고 있었어요. 38살의 나이에 부장 자리까지 올라온 그는 회사에서 인정받는 실력파였고 무엇보다 직원들 사이에서 온화하고 공정한 리더로 평가받고 있었죠. 부장님, 신입사원 서연 씨가 첫 출근했습니다. 이 과장이 문을 두드리며 들어왔어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신입사원을 맞이하는 것도 부장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였거든요. 회의실로 향하는 정우의 발걸음에는 평소와 다름없는 여유로움이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26살에 조용해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검은색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살짝 고개를 숙인 채 앉아있는 모습이 수줍음이 많은 신입사원의 전형적인 모습처럼 보였죠. 정우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나눴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연 씨. 개발팀에 오신 걸 환영해요.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그런데 서연의 반응은 조금 달랐습니다. 눈을 반짝이며 정우를 바라보는 시선이 일반적인 신입사원의 그것과는 미묘하게 달랐어요. 마치 특별한 의미를 찾으려는 듯한 눈빛이었죠. 네, 부장님. 잘 부탁드려요. 서연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속에 묘한 설렘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정우는 서연의 이상한 행동들을 조금씩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회사에서 간식을 돌릴 때면 서연이 다가와서 부장님이 저 주려고 준비하신 거죠? 라고 물어봤고, 야근을 할 때면 왜 저랑 같은 날 야근하세요? 라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사회생활이 서툰 신입사원의 어색함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서연의 망언은 점점 더 구체적이 되어갔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티내지 말아요 라는 말까지 나오기 시작했을 때 정우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사로서의 입장을 생각해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려 했어요. 혹시 자신이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서연의 행동은 날이 갈수록 더욱 집요해졌습니다. 정우가 복도를 지나가면 어디선가 나타나 자연스럽게 옆을 따라 걷곤 했고 회의실에서 회의가 있을 때면 항상 정우 근처 자리에 앉으려 했어요. 심지어 점심시간에 식당에서도 정우의 시선을 의식하며 행동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서서히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이 과장이 조심스럽게 정우에게 말을 꺼낸 날이 있었죠. 부장님, 혹시 서연 씨와 뭔가 있으신 건 아니죠? 정우는 깜짝 놀라며 손을 저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전혀 그런 거 없어요. 아니, 그냥 서연 씨가 부장님 얘기를 자주 하길래 혹시나 해서요. 그제서야 정우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서연이 단순히 자신에게만 이상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뭔가를 암시하고 있었던 거죠. 마음이 불편해진 정우는 그날 밤 집에 돌아가 아내 지수에게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회사에 이상한 신입사원이 있어서 좀 곤란해. 지수는 정우의 이야기를 차분히 들어준 뒤 냉정하게 말했어요. 그런 사람은 처음부터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해. 애매하게 넘어가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 하지만 정우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직장 내에서 여직원과의 갈등은 자칫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거든요. 게다가 서연이 아직 확실한 선을 넘지는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며칠 뒤 드디어 정우가 두려워하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회사 동료 중 한 명이 지수에게 전화를 걸어온 거예요. 지수 씨, 혹시 정우 씨 회사에 무슨 일 있나요? 소문이 좀. 지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전화를 끊은 뒤 바로 정우에게 연락했습니다. 여보, 회사에서 당신 소문나고 있다는데 대체 무슨 일이야? 정우는 그제서야 상황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서연이 은근히 퍼뜨린 소문이 이미 회사 전체로 번져나가고 있었던 거죠. 소문은 생각보다 빠르게 번져나갔습니다. 부장님이 신입사원과 사귄다더라. 요즘 둘이 자주 붙어 다닌다더라. 같은 이야기들이 사무실 곳곳에서 속삭여지기 시작했어요. 정우는 동료들의 시선이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또 어떤 이들은 은근히 비판적인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죠. 가장 힘든 건 아내 지수와의 관계였습니다. 지수는 정우를 믿는다고 했지만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도 의심의 씨앗이 뿌려진 게 느껴졌어요. 집에서의 대화도 예전만큼 편안하지 않았고 정우는 자신도 모르게 위축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지? 정우는 혼자 중얼거리며 고민에 빠졌어요. 자신은 평범하게 신입사원을 대했을 뿐인데 어떻게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한편 서연은 점점 더 대담해지고 있었어요. 회의 중에 정우 옆자리에 앉으면서 부장님이 저를 의식해서 이 자리를 비워두신 거죠? 라고 속삭이기도 했고
다른 직원들 앞에서 부장님과 저는 특별한 사이라는 식의 암시를 계속 흘리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회식 자리에서 찾아왔어요. 서연이 일부러 정우 옆에 앉더니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부장님, 언제까지 숨길 거예요? 곧 다 공개해야죠. 정우의 등줄기에 차가운 땀이 흘렀습니다. 이건 더 이상 단순한 오해나 착각이 아니었어요. 서연은 확신에 차서 자신과 정우 사이에 뭔가 특별한 관계가 있다고 믿고 있었고, 그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낼 준비까지 하고 있었던 거죠. 그날 밤 정우는 지수와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뭔가 대책을 세워야겠어. 지수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이런 일은 부드럽게 해결되지 않아. 정확하고 단호하게 끊어내야 해. 증거를 모으고 법적 대응을 준비하자. 정우는 더 이상 수적으로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지수와 함께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한 일은 서연의 모든 발언과 행동을 기록하는 것이었습니다. 휴대폰에 녹음 앱을 설치하고 서연과 대화할 때마다 은밀히 녹음을 시작했어요. 또한 서연이 남긴 쪽지들, 사내 메신저에서 보낸 이상한 메시지들을 모두 스크린샷으로 저장했습니다. 심지어 사내 CCTV 영상도 필요한 부분들을 요청해서 확보하기 시작했죠. 여보, 이렇게 증거를 모으는 게 맞나? 좀 비열한 것 같기도 하고. 정우는 여전히 망설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수는 확고했습니다. 비열한 건 상대방이야. 우리는 우리 가족을 지키는 거예요. 이런 일은 감정으로 해결되지 않아. 정우는 인사팀과도 은밀히 상의하기 시작했습니다. HR 담당 과장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어요. 또한 법무법인에도 상담을 받아 스토킹과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을 미리 점검해뒀습니다. 지수도 적극적으로 도왔어요. 심리상담사로 일하고 있는 그녀는 서연의 행동 패턴을 분석하고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지 조언해줬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거절당했을 때 더 극단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증거를 충분히 모은 다음에 한 번에 확실하게 끝내는 게 중요해. 정우는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서연과는 최대한 1대1로 만나지 않으려 했고, 불가피하게 대화해야 할 때는 반드시 다른 동료가 있는 자리에서만 했어요. 동시에 주변 동료들과의 대화에서는 자연스럽게 가정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 과장님, 저희 집사람이랑 주말에 제주도 여행 다녀왔어요. 정말 좋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자신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을 자연스럽게 어필하며 소문을 차단하려 노력했죠. 서연의 망상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심해졌습니다. 정우가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려하는 것조차 사람들 때문에 조심스러워하는 거라고 해석했어요. 심지어 정우가 다른 동료들과 대화할 때 자신을 의식적으로 피한다고 느끼면 그것마저 나를 너무 좋아해서 티가 날까봐 그러는 거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어느 날 서연은 정우의 SNS 계정을 찾아내서 게시물마다 댓글을 달기 시작했어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부장님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해요. 같은 내용들이었죠. 정우는 깜짝 놀라서 서연의 계정을 바로 차단했지만 이미 몇몇 친구들이 그 댓글들을 봤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더 심각한 건 서연이 정우의 차량 번호를 외워서 주차장에서 기다리기 시작한 거예요. 퇴근 시간에 맞춰서 주차장에 나타나 우연히 마주치는 상황을 연출했습니다. 부장님, 오늘도 저 생각하셨죠? 서연이 정우의 차 옆에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정우는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서연 씨, 그런 말씀은 하지 마세요. 오해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서연은 오히려 더욱 확신에 찬 표정을 지었어요. 네, 알아요. 조심해야 하니까요. 정우는 그날도 모든 대화를 녹음했고 주차장 CCTV에도 요청을 넣어두었습니다. 증거는 점점 쌓여가고 있었지만 서연의 행동은 전혀 수그러들지 않았어요. 책상 위에는 부장님, 오늘도 저 생각했죠? 라고 적힌 쪽지가 놓여 있었고 사내 메신저로는 언제까지 숨길 건가요? 라는 메시지가 계속 왔습니다. 정우는 모든 걸 증거로 보관하면서도 점점 스트레스가 쌓여갔어요. 회사 분위기도 점점 험악해졌습니다. 일부 직원들은 노골적으로 수군거렸고 또 일부는 정우를 피하는 것 같았어요. 정우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지수와 함께 사내 행사에 동반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회사 창립기념일 행사에 지수가 함께 온 것을 본 서연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망상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장님이 저를 질투하게 만들려고 일부러 부인을 데려온 거라고 해석하는 것 같았죠. 정우는 충분한 증거가 모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녹음 파일, 메시지 스크린샷, 쪽지 사진, CCTV 영상까지 서연의 스토킹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이 상당히 축적되어 있었어요. 이제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정우는 HR 담당자와 이 과장을 참석시킨 가운데 서연과 공식적인 면담을 가졌어요. 회의실에서 진행된 이 면담에서 정우는 최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말했습니다. 서연 씨, 최근에 저에게 하신 일련의 행동들이 업무에 지장을 주고 있어요. 앞으로는 순수하게 업무적인 관계만 유지했으면 합니다. 하지만 서연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오히려 더욱 당당해 보였습니다. 부장님, 왜 이렇게 나오세요? 우리 사이가 어떤 사이인지 부장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HR 담당자가 깜짝 놀라며 끼어들었습니다. 서연 씨, 무슨 말씀이세요? 부장님이 저를 특별하게 대해주신 건 사실이에요. 선물도 저 주려고 준비하셨고 야근도 저랑 맞춰서 하셨어요. 정우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미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직접 듣고 보니 기가 막혔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대화도 녹음되고 있었고 HR 담당자와 이 과장이 증인으로 있었죠. 서연 씨, 그런 해석은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저는 모든 직원을 동등하게 대했을 뿐입니다. 면담이 끝난 후 HR 담당자는 정우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부장님, 이 상황은 회사 차원에서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징계 절차를 진행하겠어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더 이상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것 같아요. 그날 밤 정우는 지수와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끝장을 내야겠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지수도 동의했어요. 응, 충분히 기회를 줬어. 이제는 확실하게 마무리하자. 드디어 서연이 선을 완전히 넘는 날이 왔습니다. 월요일 오전 출근한 정우는 휴대폰에 수십 개의 메시지 알림이 와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사내 단체 메신저 방에 서연이 충격적인 글을 올린 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이렇게 말씀드려요. 저와 정우 부장님은 이미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특별한 사이입니다. 그동안 회사 때문에 조심스러웠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공개하고 싶어요. 사무실이 순식간에 술렁거렸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휴대폰을 보며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정우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집중되었어요. 정우는 침착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HR 부서로 향했습니다. 기다렸던 순간이 왔네요. 정우는 HR 담당자에게 말하며 준비해둔 파일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 몇 달간 수집한 모든 증거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녹음 파일들, 메시지 스크린샷들, 서연이 남긴 쪽지들의 사진, 주차장과 복도에서의 CCTV 영상까지 모든 것이 서연의 일방적인 스토킹과 망상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증거들이 서연 씨의 행동이 업무 방해, 명예훼손, 스토킹에 해당한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HR 담당자는 자료들을 꼼꼼히 검토한 후 고개를 끄덕였어요. 충분합니다. 즉시 징계위원회를 소집하겠어요. 동시에 정우는 미리 상담받아둔 법무법인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지금 바로 민사, 형사소송을 진행해주세요. 변호사는 이미 준비된 서류들을 검토한 후 답했어요. 증거가 매우 명확하니까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로 소장을 접수하겠습니다. 징계위원회는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정우가 제출한 증거들 앞에서 서연은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어요. 회사는 업무상 위계를 이용한 스토킹 및 명예훼손으로 결론을 내리고 서연을 즉시 해고했습니다. 정직이나 경고 같은 가벼운 처분이 아니라 바로 해고였죠. 법정에서의 결과도 명확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정우와 지수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지급 판결이 나왔고, 형사소송에서는 명예훼손과 스토킹 혐의로 벌금형과 사회봉사 명령이 확정되었어요. 더 치명적인 건 회사에서 발송한 공식 공지였습니다. 사내 게시판에 올라온 징계 결과 공지에는 서연의 행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었고, 이는 업계 전체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IT 업계는 생각보다 좁은 세계였고, 이런 사건은 빠르게 공유되었어요. 서연이 다른 회사에 이력서를 넣어도 신원 조회 과정에서 스토킹 사건 연루자로 분류되어 취업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결국 IT 업계에서 완전히 퇴출되었고 주변에서는 허언증으로 인생을 망친 케이스라는 소문이 돌았어요. 1년 후 정우는 그 사건을 잘 처리한 리더십을 인정받아 임원으로 승진했습니다. 지수와 함께 제주도 리조트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그때 당신 말이 맞았어. 확실하게 끝내길 잘했어. 정우가 지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불필요한 인연은 확실히 끊어내야 정말 소중한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거야. 지수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그때 정우의 휴대폰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정우는 잠시 화면을 보더니 미소를 지으며 차단 목록에 그 번호를 추가했어요. 과거는 뒤에 남겨둬야지. 정우는 휴대폰을 끄고 지수와 함께 바다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두 사람의 뒷모습에는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은 부부의 여유로움이 묻어나고 있었어요.
징계위원회는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정우가 제출한 증거들 앞에서 서연은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어요. 회사는 업무상 위계를 이용한 스토킹 및 명예훼손으로 결론을 내리고 서연을 즉시 해고했습니다. 정직이나 경고 같은 가벼운 처분이 아니라 바로 해고였죠. 징계위원회에서 서연은 마지막까지 자신의 망상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부장님이 저를 좋아하신 건 사실이에요. 이렇게 나오시는 건 회사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지만 녹음 파일이 재생되고 CCTV 영상이 상영되자 서연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져 갔습니다. 특히 결정적이었던 건 서연이 주차장에서 정우를 기다리며 오늘도 저 생각하셨죠? 라고 말하는 CCTV 영상이었어요. 위원회 구성원들은 모두 충격적인 표정을 지었고 서연은 그제서야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행동을 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정말로 부장님이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위원회는 만장일치로 즉시 해고를 결정했습니다. 법정에서의 결과도 명확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정우와 지수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지급 판결이 나왔고 형사소송에서는 명예훼손과 스토킹 혐의로 벌금형과 사회봉사 명령이 확정되었어요. 판사는 피고의 행위는 단순한 오해를 넘어선 지속적이고 계획적인 스토킹 행위라고 판시했습니다. 서연의 변호사마저 이런 명확한 증거 앞에서는 변호할 여지가 없다며 손을 들었어요. 법정에서 서연은 계속 오해였다, 진짜 좋아했던 것뿐이다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더 치명적인 건 회사에서 발송한 공식 공지였습니다. 사내 게시판에 올라온 징계 결과 공지에는 서연의 행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었고 이는 업계 전체에 알려지게 되었어요. IT 업계는 생각보다 좁은 세계였고 이런 사건은 빠르게 공유되었습니다. 공지문에는 직장 내 스토킹 및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징계해고라고 명시되어 있었고 이는 다른 회사 HR 담당자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되었어요. 업계 HR 네트워크를 통해 서연의 이름과 사건 내용이 공유되었고 이는 사실상 업계 블랙리스트에 오르는 것과 같았습니다. 서연이 다른 회사에 이력서를 넣어도 신원 조회 과정에서 스토킹 사건 연루자로 분류되어 취업이 불가능해졌어요. 첫 번째 면접에서 떨어진 후 서연은 자신의 상황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력서는 통과되지만 신원 조회 단계에서 번번이 탈락했습니다. 결국 서연은 IT 업계에서 완전히 퇴출되었고 전혀 다른 업종에서 최저임금 알바를 전전하며 살아가게 되었어요. 주변에서는 허언증으로 인생을 망친 케이스, 망상으로 커리어를 날린 사람이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한편 정우는 이 사건을 계기로 오히려 회사 내에서 더욱 신임을 받게 되었어요. 동료들은 정우가 얼마나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 알게 되었고 그가 침착하고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한 것에 대해 감탄했습니다. 특히 경영진은 정우의 위기관리 능력과 리더십을 높이 평가했어요. 정우 부장이 이번 일을 정말 잘 처리했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법적, 절차적으로 완벽하게 해결했지. CEO가 임원회의에서 정우를 칭찬했고 이는 곧 승진으로 이어졌습니다. 1년 후 정우는 그 사건을 잘 처리한 리더십을 인정받아 임원으로 승진했습니다. 승진 발표 당일 동료들은 모두 박수를 보내며 축하해줬어요. 진짜 잘됐다.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데. 지수와 함께 제주도 리조트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며 커피를 마시고 있는 정우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가득했어요. 바다가 보이는 테라스에서 두 사람은 조용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신 말이 맞았어. 확실하게 끝내길 잘했어. 정우가 지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불필요한 인연은 확실히 끊어내야 정말 소중한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거야. 지수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처음엔 너무 과한 게 아닌가 싶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결단을 내리길 정말 잘했어. 만약 그냥 넘어갔다면 상상도 하기 싫어. 그런 사람들은 선을 그어주지 않으면 끝까지 가거든. 그때 정우의 휴대폰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정우는 잠시 화면을 보더니 미소를 지으며 차단 목록에 그 번호를 추가했어요. 아마 서연이 다른 번호로 연락을 시도하는 것 같았지만 이미 모든 게 끝난 일이었습니다. 아직도 포기 안 하나 봐. 지수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과거는 뒤에 남겨둬야지. 정우는 휴대폰을 끄고 지수와 함께 바다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석양이 지는 바다 앞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그들의 뒷모습에는 폭풍 같은 시간을 이겨내고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은 부부의 여유로움과 행복이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지수의 어깨에 팔을 두르며 말했어요. 앞으로는 정말 평범하고 행복한 일들만 있었으면 좋겠어. 그럴 거야. 우리가 함께 지켜낸 거니까.